가치주 신봉자와 음. 성장주 신봉자, 뭐 그냥 가치주 세력과 성장주 그쵸, 이거 세력에 굉장히 좋은 대한 예입니다. 예. 예시를 들면 어떨까요? 한번 잠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가치주와 성장주는 사실 이제 뭐 시장은 가치주와 성장주로 딱 양분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면은 걔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예, 가정상 가정을 그쵸? 하자면은 가치주를 산다는 건 성장주를 숏하는 거고 그렇죠. 성장주를 산다는 건 가치주를 숏하는 거기 때문에 음. 결국은 이제 약간 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가치주를 사냐 성장주를 사냐는 매도 매수에 약간 대칭적으로 서로도 그렇죠. 세력 간의 이제 전선이 형성되는 거와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선이 팽팽하게 형성돼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둘이 꼭 그 뭐라 그럴까 그 이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퀄은 그 대등한 관계, 대등한 전선을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떨 때는 가치주가 더 위로 올라가고 어떨 때는 그 성장주가 훨씬 더 큰 세력을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뭐 아무리 큰 세력이라도 한쪽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밀리거나 저쪽으로 밀리거나 어느 선상에서 전선이 형성돼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2010년, 12년 이 정도쯤을 생각해 봅시다. 그때쯤이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엄청나게 이제 그 성장주들을 비롯해서 이제 위험한 주식들이 사실 2001년 인터넷 버블 때부터 이제 굉장히 힘들었던 주식들이 아직 채 회복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이제 금융위기를 닥쳤으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성장주들은 예. 그런 상태였고 가치주들은 이거 봐, 그 인터넷 버블 바람 말이야. 이거 성장주 그런 거 했다가 너 얼마나 당했니? 우리 가치주밖에 없어. 역시 가치주야.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때 완전히 엄청난 그 대박을 친 거죠 한마디로. 예. 제가 그 이순신 제독 이야기에서 같은 전술 전략을 계속 이용하지 말라 이야기할 때 가치주로서 한국에서 이제 전업 투자자들이 성공하기 시작한 게 그쯤이죠. 그렇죠. 예. 딱. 그래서 인터넷 버블 때는 사실 가치주를 들고 있고 성장주를 도리어 이거는 아니야 하고 공매도를 했으면은 그냥 엄청나게 깨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완전히 뒤바뀌어서 그때는 뭐 성장주라고 부르기도 민망해서 오히려 그냥 모멘텀 계속 모멘텀에 오르면 오른다. 오르니까 오른다. 뭐 예. 그런 주식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엄청나게 당하는 사실 2021년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2010년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가치주가 대세였다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테슬라라는 기업이 그때 이제 뭐 그전에도 있었지만 그때쯤 이제 드디어 이제 부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두각을 나타내서 좀 더 자동차도 진짜 막 찍어내고 그래도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주가가 비싸지 않고 보니까 이건 뭐 계속해서 뭐 전기차를 만든다는데 뭐 수익을 낼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손실은 엄청나게 연구 투자하면서 있고 그러니까 가치주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주식에 대해서 다 공매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가치가 없으니까 실제로 제대로 나오고 있는 물량도 없었고.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 엄청난 공매도를 하고 있었던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테슬라가 어찌됐든 성장주가 그 다음에 가치주가 있으면 그 다음 성장주 차례죠. 성장주가 올라가는 그 모멘텀도 있고 테슬라 자체가 거기에서 성장을 다른 주식보다 굉장히 크게 한 겁니다. 거의 100배 이상 성장을 했어요. 몇 년 동안. 그리고 그 와중에 그 가치주를 갖다가 침봉하던 사람들이 공매도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올라봐야 네가 2배 오르겠어? 2배 오르니까 2배는 올랐지 4배는 안 올라. 4배 오르니까 아니요 10배까지는 안 가야지. 10배 오르는 다음에는 야 이건 너무 이렇잖아 내가 지금 그쵸? 원래 100원 투자해놓고 900원을 잃었는데 10배 올라가지고 1000원이 됐으니까 공매도를 100원어치 공매도를 했는데 이게 10배 오르면은 그만큼 900원만큼 물어줘야 되니까 엄청 비싼 값에 사야 되니까 이건 뭐 100원 넣고 100원 잃은 게 아니지 지금 100원에 팔고 1000원에 사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공매도를 했다면 이렇게 9배를 잃게 된다 9배를 잃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기법 난 안 해 이건 더 이상 뭐 같이 주고 뭐고 난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을 하게 완전히 후방을 교란당하게 된 거죠. 가치주 세력의 후방을 뭐로 교란을 당했냐 굉장히 이제 뭐랄까 이제 크고 안정적이고 이제 그 속에서도 뭐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주식이 아니라 테슬라처럼 아직은 그때 그렇게 크지 않았던 테슬라 같은 주식으로
완전히 밀어붙여가지고 그렇지만 또 상당히 컸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줘서 그 후방을 교란당한 다음에는 가치주 세력이 그 다음에 성장주를 쉽게 이제 공모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전선이 완전 개멸적인 타격을 개멸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상당히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후퇴하고 마치 우리 6.25 전쟁 때 북한군의 불법 남침으로 낙동강까지 어쩔 수 없이 잠깐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했고 이걸 전황을 뒤집은 건 또 완전히 또 다른 상황이 왔을 때 뒤집었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다른 뭐 테슬라 때문에 엄청 손해를 입었지만 그것도 괴멸적인 건 아니었고 아직까지는 그 이후에 괴멸적이 됐죠.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아직은 이제 다른 가치주는 잘 나가고 있었어. 아직까지는. 그리고 성장주는 아직까지도 잘 못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가치주 이제 세력들이 그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후방을 방어해야 돼. 그러니까 공매도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장주의 성장을 막지도 못하고 그렇군요. 이게 일종의 말하면 그러니까 화폐에서 패깅이 깨지는 거랑 비슷하군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죠. 이제 루나 사태 때 UST랑 실제 USD 미국 1달러랑 UST 코인이랑 1대1 패깅이 뭐 실제로 뭐 하드 패깅이라고 해서 어떤 프로토콜에 따라서 강제로 자동으로 조정이 들어간 것도 있고 그게 들어가기 전에도 다른 게임 코인 시장 참여자들이 플레이어들이 어차피 하드 패깅이 들어올 거니까 그 전에 내가 이쪽을 그 패깅이 다시 회복되는 방향으로 베팅을 하면 돈 벌겠지? 하고 베팅이 들어와서 패깅이 자동 회복되는 것도 소프트 패깅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말하자면 말하자면 일종의 소프트 패깅을 못하게 된 거죠. 그렇죠. 하드 패깅이 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성장주가 오르는 걸 떠나서 너무 과도하게 올라서 버블이 돼서 진짜 지속할 수 없어서 떨어질 때까지 소프트 패깅은 아무도 무서워서 못 들어오고 그렇죠. 하드 패깅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됐다. 그래서 그런 가치주 성장주의 싸움에서도 한번 뭐 전체적으로는 전선이 어느 정도 유지돼 보였지만 한 번 뒤에 후방을 주식이 뭐 엄청 많잖아. 사실 전선은 뭐 주식 1000개 뭐 이렇게 굉장히 길게 이제 넓게 유지되고 있는데 주식 하나에서 뒤로 쫙 밀려버리니까 그 다음에 100배까지 밀려버리니까 이거는 테슬라만 예외야 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그렇죠. 뭐 테슬라만 그러는 법이 어딨어? 라고 위에서 뭐 매니저님께서 얘기하시면 뭐 테슬라만 예입니다 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뭐 이거만 이렇다고 이제 예외라고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건 안 이뤄요. 저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조심조심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줄줄줄 뒤로 밀리는 상황이 된 그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이게 그 테슬라에 100원 어치 공매도를 했다가 10배로 올라서 900원 잃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게임스탑 이야기랑 또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게임스탑은 테슬라의 쇼트 스퀴즈와 게임스탑의 쇼트 스퀴즈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게임스탑 관련 영상을 지금 편집 중이라서 아직 다 안 올렸을 수도 있는데 뭐 혹시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쵸?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순서가 꽤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굉장히 단기간이에요. 하루 안에서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루 뭐 길어야 2주에 그쵸. 끝난 사건이었는데 테슬라는 몇 년을 갔죠? 몇 년을 갔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몇 년에 걸쳐서 100배로 올라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정말 가치주 성장주 너무 커다란 팩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 한번 워렌 버핏처럼 가치주 신봉하는 사람들이 뭐 웬만한 충격 왔다고 이 사람들 신념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그 몇 년에 걸쳐서 100배를 당해버리니까 이거는 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이제 밀어붙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격전에 해당하는 식으로 전선이 있을 때 그 전선을 굳이 전반적으로 저기 쫙 기다리고 있는데 나도 쫙 기다려서 팽팽히 맞붙어가 1차 세계대전 때 그 3호전 하듯이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저기 약한 부분은 한 군데 집중해서 중심으로 쫙 밀고 들어가서 뒤에 후방에 내가 뭐 보급이 끊기든 말든 포위되든 후방을 쫙 교란시키는 그런 것들은 사실 다른 쪽에서도 이제 기업 경영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삼성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것도 일종의 전격전이 아닐까. 일본 반도체를 넘어서 삼성 반도체가 세계를 이렇게 점령했던 그 일화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격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보면은 그 당시 일본 반도체는
삼성이 처음 나와서 일본 반도체 세계를 거의 점령한 그런 상태였죠. 그리고 그거를 뭐 어떻게 뚫고 들어가느냐? 걔들이 방어선이 엄청 이렇게 두껍게 쫙 만들고 있고 뭐 경쟁력이 모든 측면에서 다 뛰어난 그런 상태였는데 게다가 품질에 있어서는 엄청난 그 격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본 반도체의 품질은 삼성 반도체가 훨씬 좋았어요. 삼성의 품질이 더 좋아서 일본을 이긴 게 아니었다 그 당시 라는 거는 삼성도 알고 있고 일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삼성은 품질을 더 좋게 해서 너랑 같이 싸우겠어 하고 정면 대결을 한 게 전선에서 정면 대치를 한 게 아니라 저쪽 뒤로 이렇게 쭉 가서 옆으로 돌아서 간 겁니다. 이제 그 독일이 방어가 약한 부분을 마지노선을 들어갔다. 대치한 게 아니라 뚫고 들어간 게 아니라 방어가 약한 옆으로 이제 돌아 들어갔듯이 방어가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럼 너는 굉장히 품질을 중요시해. 그러면은 삼성은 우리는 그럼 싼 값에 어떻게든 품질은 떨어지더라도 어떻게든 싼 값에 뭐 10분의 1 가격에 우리는 만들어 보겠어. 과장을 하자면. 과장을 하자면. 그래서 일단은 말하자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품질의 수율을 높였고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가격 수율을 높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들어갔더니 일본이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삼성을 제 생각에는 초반에 정신을 차렸으면은 삼성이 후방 차단하고 공격했으면 포위 공격해서 충분히 이제 잡을 수 있었는데 왜 못했냐? 답은 바로 지난번 에피소드에 나와 있죠. 네. 그 이순신 제독 이야기를 할 때 한 번 승리했던 전략 전술을 그치. 계속해서 고수하다가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하면서 이제 약간 고정된 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충분히 이제 뭐 그때까지 전 세계를 제패했을 돈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일본이 아직까지는 뭐 세계 1위를 미국을 넘어서냐 마냐냐. 미국에서 그 당시 출간되던 책들이 이거였습니다. 뭐 우리는 일본에 지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제 중국에 지는 것이 아니라 책 나오듯이 그다음에 일본에 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책이 나왔을 굉장히 이제 많이 팔리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본의 그 저력을 넘어서 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상태였고 일본이 충분히 삼성을 포위 공격해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격전이 후방을 교란해서 들어가고 일본이 거기에서 아직 대비를 못한 상태에서 충분히 많은 타격을 입히고 그 이후에 이제 삼성이 더 넓혀가는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뭐 다른 예도 뭐 어떤 걸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제 뭔가 전략 컨설팅의 실패로 제일 유명한 게 LG전자의 휴대전화 사업부죠. 그렇죠. 예. 그게 사실 전략 컨설팅이라는 게 전략을 대신 짜준다. 혹은 이제 말하자면 위험을 해지한다.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전략을 사용하자, 이런 전략을 사용하지 말자.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은 이게 매우 유명한 실패 사례인 LG전자의 휴대전화 사업부 문제. 그렇죠. 그래서 LG전자가 결국은 뭐 싸우다 주선 두발 자주 항복 이제 휴대전화 안 만듦 이렇게 했는데 LG전자가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까지 뭐 지금 뒤돌아봐서도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그 업체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경쟁력도 있었고 그 이후에 삼성을 따라붙기 시작한 뭐 화웨이라든지 뭐 또 뭐 있죠 이제 중국 업체 샤오미 같이 굉장히 이제 저가 폰 중심으로 해서 나왔던 업체들에 비해서 LG는 훨씬 더 앞서 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삼성보다 뭐 떨어졌든 뭐 떨어지지 않든 뭐 애플이나 삼성보다 떨어지지 않았든 그 다른 업체들은 훨씬 더 떨어져 있었던 상태에서 그 LG가 삼성과 애플 같은 회사들이랑 경쟁을 할 때 똑같이 그 굉장히 고품질의 그 전화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싸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레벨에서 경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전면전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껏해야 좀 다르게 해봐야 좀 더 뭐 럭셔리 폰 뭐 브랜드 뭐 이렇게 뭐 협업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라고 프라다 폰 뭐 이런 거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걸 만들어 도리어 우리는 더 럭셔리야. 뭐 이렇게 더 럭셔리라는 건 품질이 좋아요. 럭셔리 우리 품질이 더 좋아. 사실은 그 전후에 제가 이제 한국을 좀 떠나 있긴 했습니다만 이전에 그 아이폰 쇼크라고 할 수 있죠. 아이폰 쇼크가 오기 전에는
LG 휴대전화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상당히 감성적으로 잘 음. 만들었고 디자인도 삼성보다 괜찮았고 삼성은 뭔가 여러 가지 이제 전자기기로서의 음. 출중하다라는 그쵸. 느낌이 들었고 LG는 뭐 안 되는 건 없고 될 건 그래도 다 되고 뭐 천지인자판 삼성 천지인자판보다 좀 불편하지만 뭐 쓰는데 큰 문제는 없고 그러나 예쁘고 감성적이다. 네, 예를 들면은 그렇죠. 이제 블루 LED가 20년 전에 제대로 상용화가 됐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하여튼 20년 전에 상용화가 됐는데 그때 블루 LED 파란 불빛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전자기기에는 되게 드문데 그거를 LG에서 잘했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되게 잘해서 이제 그럼 한 번 승리했던 전략을 또 주구장창 밀고 간 거죠. 우리는 예. 명품을 만든다. 명품이라는 게 그냥 명품이 아니라 딱 봤을 때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확 눈에 띄는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걸로 프라다 폰까지 갔다가 망한 거죠. 프라다 폰 갈 때쯤에는 아이폰 샥이 와서 휴대전화라는 전장에서 이제 뭐 디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디자인 부분에서의 전투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고 스마트폰 말하자면 이제 하나의 작은 컴퓨터가 돼가는 그 부분의 전장이 중요해졌는데 거긴 수비를 하나도 안 하고 그렇죠. 디자인만 열심히 수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뭐 그 어떤 측면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고가 폰에 이제 많이 이제 같이 우리도 같이 싸울래 해서 한 거였는데 도리어 그렇지 않고 이제 LG가 좀 더 중저가 폰으로 해서 삼성이 아직 그때까지는 중저가 폰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게 아주 강세는 아니죠. 삼성 같은 애플은 아예 그냥 중저가 폰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서 그런 쪽에서 초들이 약한 쪽을 돌아서 나는 그쪽 공격할 수 있어 라고 했다든가 전혀 다른 쪽으로 했다면은 아까 말한 그런 전격전 측면에서 충분히 그 승리를 누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샤오미나 화웨이가 그런 쪽으로 공략해서 지금 이미 삼성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도 위협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를 갖다가 점령을 하고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또 삼성이랑 애플은 또 다른 전장으로 옮겨가고 있죠. 그렇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만으로 먹고 사는 회사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에어팟. 그렇죠. 에어팟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큰 전자회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죠. 그래서 아이폰이라는 이제 스마트폰 본체에서만 전투를 계속 했다가는 당연히 이제 샤오미한테 밀릴 텐데 그렇죠. 에어팟이라던가 에어팟 이외에 또 다른 부분에 이제 애플 생태계들 또 뭐 프리미엄 폰에서는 뭐 애플이 저는 뭐 지금 뭐 애플이 세계 거의 뭐 1위 기업 아닙니까? 모든 측면에서. 그래서 도리어 뭐 결국 이길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또 다른 전장으로 계속 갈 수도 있고 옮겨가고 있죠. 그 에어팟에서 이기고. 제 말은 뭐 LG가 뭐 거기서 뭐 꼭 어떻게 해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 같은 자리에서 뭐 1차 세계대전 때 참호전 하듯이 굳이 피 터지게 싸우면서 계속 뭐 내가 이길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 상황에서 계속 있어야 됐느냐라는 것이고 그 와중에 어떻게든 활로를 뚫는 것은 그 비약적 사고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격전이라는 거는 이제 기존의 사고에서 굉장히 커다란 그 변혁을 가져오는 이런 도약이 필요해요. 그러고 이런 도약은 이렇게 평상시에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엄청난 큰 도약이고 게임스탑 같은 사태가 왜 그 전에 안 일어났겠어요? 힘드니까. 그런 일이 뭐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뭉쳐서 SNS에 뭉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으면 잘 안 일어나요.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겨야지 이제 이런 것들을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적도 딱 대비하고 있는데 저기 뭐 아무리 약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푹 밀고 들어간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커다란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가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모험 정신 같은 거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거를 감수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만들어내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해칭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해칭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전체 위험이 100인데 100을 10으로 줄여주는 것도 해칭이지만 전체 위험이 100인데 100을 그대로 놔두고 나는 위험 100 감수할 수 있어. 그러면은 투자를 원래 100 하고 있던 거 1000으로 늘려줄 수 있는 게 해칭입니다. 왜냐면 같은 위험을 똑같이 놔두고 전체 이제 투자를 늘려도 위험은 그만큼 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투자나 새로운 방향으로 모험을 하기 위해서는 해칭이 꼭 필요하다.
있다라는 것이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미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 쪽에 도전을 할 때 사실 큰 도약이었지만 그거 망했다고 삼성이 망하진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해칭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걸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실제로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그룹사 체제로 움직였으니까 그쵸. 여러 곳에서 서로 지원을 주고 주고 정부로부터 그쪽에서 확증도 뭐 하고 거버넌스 문제 그런 건 좀 차치하고서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위험을 해칭하지 않으면은 그런 도약을 하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전격전 이야기가 오늘 왜 해칭까지 결국 이어지는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반복해 주죠. 다시 한번 전격전에서 해치까지. 전격전에서 해칭까지. 그럼 전격전 우리가 전격전 여기에서 결국 우리가 전격전을 하자라는 얘기는 뭐 기업이라면 하겠지만 투자에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자로서 보면은 결국 모든 그 투자에서 가격이 움직이면 어떤 전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투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도대체 뭐가 일어났는지, 전격전으로 해서 후방을 교란시켰다, 어떻게 됐다, 이 전체적인 국면을 보는데 과연 이걸 무엇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거가 되게 필요하다고 해서 전격전이라든지 아니면 전선적인 대치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1차 참호전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 투자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 시장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전격전 같은 커다란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건 기업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커다란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해칭이 꼭 필요하다. 왜? 해칭은 내가 원래 이제 100을 투자하고 싶으면은 위험이 뭐 50이 있어. 그럼 50을 10으로 낮추는 것도 해칭이지만 내가 위험을 50을 감수할 수 있어. 그럼 나 원래 100밖에 투자 못 하는데 그래 전체 비율은 반이잖아요. 그쵸? 그걸 갖다 반을 5분의 1로 줄여. 그러면 난 250을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것도 해칭이다. 다시 말해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게 하는 게 해칭이다. 라는 것 갖다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해칭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그럼 해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해칭, 해칭, 해칭!